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에는 권영진 후보가, 경상북도지사 후보에는 이철우 후보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 잡음은 여전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이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펀드를 되사서 이자를 포함해 12억 2천여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나 불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구미시가 추진한 1조 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농철만 되면 물 부족을 겪는 충북 지역이 남한강 물을 끌어다 금강 수계 저수지를 채우는 수계 광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서 쌀쌀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출근길 옅은 안개 끼는 곳이 있다고 하죠? 네, 교통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온화한 날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출근길 다소 서늘하지만 낮부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5도, 안동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대구와 안동 모두 22도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15도 이상 나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부터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한 내일 새벽에는 우리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 아침에 잠깐 비 소식이 있겠고요. 목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권영진 후보가 확정됐고 경북도지사 후보로는 이철우 후보가 잠정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선 내내 고소 고발까지 하며 논란이 됐던 경선은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윤태호 기자입니다. 경북도지사 후보 투표함 개표는 2시간 늦어졌습니다. 당원 투표함 개표에 앞서 남유진 후보가 후보들이 경선 규정을 어겼는데도 당에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철우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구미 산단 생산액을 왜곡해 발언했고 김광림 후보는 모바일 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문자를 발송해 경선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떤 경선 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응벌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내가 이제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공관위에서 답을 해야죠. 홍문표 중앙당 공관위원장은 남 후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중앙당 공관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표장에서는 남유진 후보가 빠진 가운데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이철우 후보가 32.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보수 우파가 다시 살아나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도록 힘차게 가열차게 나가겠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권영진 후보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 50%가 넘는 득표율로 나머지 3명을 누르고 확정됐습니다. 대구의 변화 희망을 완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하고 지켜내겠습니다. 경선 후보 간 고소 고발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한국당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보수의 아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시장 후보로 이강덕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경주시장과 영양군수는 경선 지역으로 정하고 경주는 이동우, 준하경, 최학철 3명, 영양은 오도창, 윤철남 2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또 경주 4개 선거구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2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경선 일과 경선 방식은 후보자별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를 지킬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성폭력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이는 남성이 독점한 정치 구조를 바꾸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판 펀드 손실금과 이자를 보전해줬다고 해명해왔는데 알고 보니 펀드를 아예 다시 사들인 겁니다. 이 펀드를 산 다른 개인들은 환매 금지 조치 때문에 10년째 그냥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구청은 2008년 8월 채권형 펀드를 대구은행에게 30억 원 주고 구매합니다. 수성구청은 이 펀드에 투자한 지 3개월 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펀드가 2008년 11월 환매 중단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펀드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됐습니다. 펀드를 구성하는 채권 중 부도 위기에 빠진 한 건설사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생긴 일입니다. 펀드 운용사가 정상 자산과 부실 자산을 분리해 정상 자산은 환매해서 돌려줬지만 부실 자산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환매 중단 상태입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이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펀드를 되사서 이자를 포함해 12억 2천여만 원을 돌려준 것입니다. 2014년 6월 일입니다. 지금 펀드가 없어요, 안 그래도. 다 끝났잖아요. 그때 돈 다 받았지만. 그 2014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죠. 환매 연기된 펀드를 판매사인 대구은행이 직접 되사간 일은 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은행은 은행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개인 돈을 댔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펀드 환매를 자기가 떠나간다라는 그거는 그런 소리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죠. 개인 투자자들은 10년이 지나도 펀드를 환매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대구은행은 이 펀드를 100억 원 넘게 판매한 주 판매사인데 유독 수성구청에만 법 위반 의혹을 받아가며 특혜를 줬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구속과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전임 행장 비리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하춘수 전 행장도 6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임 행장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영세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행 4개월째가 됐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과 노동부, 세무서 직원이 함께 영세 사업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독려에 나섰습니다. 3명의 신청 대상을 두고 있는 이 사업주가 머뭇거리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매출 규모 등이 드러나 별도의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국세 측면에서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 비용이 월 13만 원의 지급금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4대 보험을 안 였거든요. 앞으로는 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한테 부담될까 싶어가지고. 4대 보험 납부액이 월 13만 원 정도로 크지만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최대 1만 원 정도로 낮춰집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가입을 하시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시면 최저임금 인상분과 사회보험료의 부담분을 거의 상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번거로워서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있어서 1년 한시적인 제도라서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의성군이 81%로 경북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8%에 달해 높아 보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나중에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MBC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먼저 충북입니다. 영농철만 되면 반복되는 가뭄으로 충북 중북부 지역 농가들은 해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강 물을 끌어다 금강수계 저수지를 채우는 수계 광역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핵심은 32km에 이르는 송수관로입니다. 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내기철에 쓸 물이 없어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논밭. 대규모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 저수율이 한때 2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진천을 비롯한 충북 중북부 지역에 반복되는 가뭄 피해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간다면 심어져 있는 상황도 말라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럴 때 같은 물 부족을 겪는 금강 대신 상대적으로 수량이 풍부한 남한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충주댐 하류의 조정지댐과 진천 초평저수지를 32km에 이르는 송수관로로 연결하는 방법. 충주 용당 저수지까지 18km. 다시 음성 금석 저수지로 8km. 여기에 삼용보까지 6km의 관을 매설해 한강물로 금강 수계를 채우는 겁니다. 하루 최대 5만 톤을 끌어와 충북 전체 농경지의 29%에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부터 기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7개를 거쳐서 이제 그 금강 미호촌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송수관로 32km를 설치해서 시기적과 그 지역적으로 물 균형을 이루어서 항구적인 가뭄 극복 및 다만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할 만큼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필요한 양의 물을 충주댐에서 끌어올 수 있을지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점은 숙제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진주의 검찰과 법원 청사가 이전한 지 4년이 됐는데요. 옛 청사는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변 상권도 덩달아 몰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 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 상대동 옛 법원 진주지원과 검찰 진주지청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원과 지청이 40년 만에 신안동 새 청사로 옮겨가면서 4년째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노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노숙자들이 그래 우리 집에 4번이나 들어갔어요. 돈을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우리 사무실에 동네도 다 털렸어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이 즐비했던 주변 상가엔 주인을 기다리는 빈 점포가 수두룩하고 인근 상권도 죽어 식당들은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안 돼요. 손님이 없어야 해? 요리 하나 하면 손님은 어찌 겨울에는 손님 하루 분명 오던데. 4년째 방치된 이곳엔 대학평생교육원이 들어선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평생교육원으로 쓰려고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에 용지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올 초엔 취업 창업센터로 방향을 바꿔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승인 날진 미지수입니다. 인근에 있고 유휴시설로 지금 나와가지고 건물도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용 승인을 요청을. 옛 청사의 활용 방안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가운데 마냥 방치된 도심 속 금싸라기 땅이 비관을 해치고 주변 상권도 계속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교원노조를 만들었다가 투옥된 교사들이 5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한국교원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데모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을 반대한 것은 정당한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탄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고 남북학생회담 지원 결의안을 작성한 것도 표현의 자유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석, 고 강기철, 고 신동영 씨는 1961년 10월 군사정권 시절 한국교원노조를 결성한 뒤 이적 행위와 용공선동으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징역 15년,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미시가 추진한 1조 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구미시청과 구미꽃동산 공원 조성 사업자 사무실, 주거지들을 한 번 더 압수수색해 사업자 선정 유착 의혹과 사업자 심사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꽃동산 공원 사업은 사업자가 1조 원을 들여
구미시 도량동 75만 제곱미터 공원터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 체납하고 대신 아파트를 지어 이윤을 남기기로 한 사업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예산보다 2,161억 원이 늘어난 7조 9,435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당초 790억 원에서 990억 원으로 늘었고 다사 외관 광역도로 건설에 3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교통 관련 예산이 650억 원 늘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297억 원, 취약계층과 복지 안전망 구축에 60억 원, 사회 안전망 강화에 2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오는 19일부터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트롤 어선과 체납기 어선으로 오징어 수십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선주 A씨를 비롯해 7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동해에서 트롤 어선 7척과 체납기 어선 58척을 동원해 오징어 시가 87억 원어치 1,900여 톤을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체납기 어선이 집어 등을 밝히면 트롤 어선이 그물로 오징어를 남획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역 상장법인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 95곳의 결산 실적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70조 6,300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전년보다 각각 7%와 25% 늘었습니다. 국제 경기가 회복되고 정보기술 업종 호황으로 철강과 기계, IT 업종에서 수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장법인의 부채 비율은 68%로 전년보다 3.9% 줄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조금 서늘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조금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5도, 안동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대구와 안동 모두 22도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20도를 웃돌겠는데요. 15도 이상 나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우리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일본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루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조금씩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5도, 청도 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2도, 청도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도, 김천 0도로 조금 춥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3도, 김천 24도로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도, 의성 1도로 아침에는 조금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의성 23도로 영상 20도를 웃돌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0도,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아침에 잠깐 비 소식이 있겠고요. 또한 목요일까지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